네, 상호 관세로 전 세계를 위협하던 트럼프 미 대통령을 90일간 유예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든 건 채권 시장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죠. 미국 국채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큰 지금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미중 상호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90일간 중국을 뺀 나라에 대해서는 90일간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를 유예하니까 주가 떨어져도 꼼짝 같은 트럼프가 갑자기 네. 채권 때문에 그랬다. 네. 이런 분석이 막 나왔거든요. 네. 미국 국제 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트럼프가 한 발 뺀 거예요? 예, 방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직진을 하다가 예. 스탑을 했죠. 예. 스탑을 했는 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랑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예.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미국 주식에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상위 10%가 전체 88%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래요? 내 주식 보유가. 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진영자들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 화이트 칼라인 반면에 공화당 친구들은 상대로 중산층 내지 블루칼라나 저소득층이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나머지 전체 인구의 90%는 사실 주식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죠. 아하. 즉 뭐냐면은 트럼프나 스캇 버센트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월스트리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위해 존재를 한다. 네. 즉 전체 주식이 없는 90%의 어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구사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은 사실은 빠졌다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죠? 되는데 채권은 조금 완전히 다르죠. 뭐냐면 채권은 경제의 근간입니다. 특히나 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의 기준금리가 되는 기준금리.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출금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그렇죠. 거. 모기 좋은 모두 다 거의 다 가상금리를 얻는 구조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모든 경제 주체한테 굉장히 힘을 들게 만드는 구조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이머전시가 좀 뜬 거죠. 뭐냐면은 긴급 상황.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실리콘밸리 사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가 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거까지 다 다루긴 좀 짧지만 예. 어쨌건 간에 경제 국채가 금리가 뜨는 거는 경제 파급 효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거를 견딜 수 없다. 보통의 경우에 이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그 예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 부진에서 나아가 경기 침체까지 예상이 되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채권 값은 오른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채권을 더 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채권을 팔아서 금리가 뛴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지금 그 앵커님이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요거는 꼭 알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관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주식이 빠질 것이고 주식이 빠지면 안전자산인 국채 선호 현상이 커져서 가격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에 왜 그렇게 되지 왜 않았냐? 거꾸로 그런 현상이 왜 안 일어나느냐?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요번에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경제 둔화 우려감인데 관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과 경제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기대감 때문에 요번에 시장, 그러니까 조금 다시 돌려가서 국채 시장 금리는 연준 금리 인하의 방향을 선반영하는 겁니다. 미리 반영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금리가 안 내려간 이유는 연준 금리가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일 거기 때문에. 그럼 왜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 할 거냐면은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 잡는 거와 고용 안정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발표된 고용 데이터는 여전히 좋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이제 급하지 좋고. 않아요. 예. 근데 물가가 급하다 보니까 현재 브레이크 높게 잡는 거를 당분간 풀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높이 잡혀 있었던 거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지난 관세 유예하는 날 국채 주식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국채 금리는 10년짜리가 4.2에서 4.4로 오히려 반대로 튀어 올라갔어요. 그거는 거꾸로. 왜냐하면은 그건 헤지펀드에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헤지펀드가 손실이 컸기 때문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청산 거래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는 어떻게 국채를 들고 있냐면은 현물 국채 갖고 있고 선물을 매도를 쳐놨는데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데 이번에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니까 결국 이 손실이 보통 레버리지 투자하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도 큰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을 이제 틀어 막으려고 하면 기존에 현물 갖고 있는 국채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튀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네요. 결국은 그런 상황을 보면 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네. 이게 이제 미국 국채 아닙니까? 네. 미국 국채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나? 많은 기관 투자가 헤지펀드들이 볼 때 또는 개인들이 볼 때 이제 그래야 되나? 다른 혹시 뭐 대안적인 더 안전 자산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 그 현재를 포함한 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다. 여전히 미국은 기축통화국가고 여전히 전 세계 가장 안전한 국가이고 예. 특히나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제 많은 분들이 지난밤에 30년 만기 국채 입찰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입찰을 하는데 누가 그렇죠. 많이 들어올 거냐, 입찰이 그렇죠. 제대로 될 거냐 맞습니다. 했는데 근데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되었고 어. 특히나 오늘 이 방송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보통 국채를 입찰하는 누가 입찰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매수세가 아주 좋은 방향이냐 아니면 좀 불안한 방향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번에 영어로 다이렉트 매수, 즉 뭐냐면 직접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비중 중에서 무려 82%를 직접 입찰을 했어요.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지난 6개월 중에서 직접 응찰자가 제일 많고 직접 응찰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현재 5% 근처의 30년 국채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간 겁니다. 통상적으로 좀 국채 입찰할 때 금리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직접 응찰자가 되게 작아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네.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매각 물량이 다 떠안는 이게 높아지면 결국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5.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0년 미국채가 입찰해서 이런 좋은 성과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금리가 괜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뭐 안전자산이고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예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뭐 하루 이틀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긴 그림에서는 결국 미국은 경기가 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절대 금리가 매력적이어야 된다. 절대 수익이 좀 앞으로 높아야 되고. 향후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이 두 가지 현재 조건이 충족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네. 향후 채권 투자가 해볼 만하다. 지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컸지만 이제 그렇게 30년 국채 입찰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보니까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맞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예,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크게 흔들렸는데 금리가 여전히 한 달 전 레벨에 와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에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주식에는 부정적인 그리고 요인이다? 채권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장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작년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옌캐리 트레이드 7월 말에 청산되는 이슈 그리고 8월 달에 노동시장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서 샵룰 터치됐다 하면서 주식이 한 10% 빠지고 국채 금리도 그 당시에 10년짜리가 4.2에서 3.6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금리 내려간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갔죠.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연준 금리가 인하될 기대감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고 지난번에 보면은 국채 금리가 그렇게 3.6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
50bp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쫙 반대로 올라갔죠. 예. 근데 이번은 뭐냐면은 시중 금리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즉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현재 금리 레벨이 제약적인 레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는 나빠지는데 보통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되려면은 경제 통화 정책을 점점 인하를 통해서 소프트 랜딩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 때문에 정책 금리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미국 경제는 하드 랜딩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주식은 이론적으로 요다음 턴은 어닝들이 나빠질 여지가 있고 미국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상황이 있고. 그리고 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진입하는 금리가 높아야 되고 네. 두 번째 향후에 경기가 나빠지면은 부랴부랴 금리 인하가 되면 생각한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지금- 채권이 더 매력적이 됩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들을 유심히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채권 투자의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나 이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상황의 정도, 금리 하락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냐 또는 하드 랜딩이냐 경착륙 관련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금 확 경기가 꺾일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 봐서는 어떻습니까? 그 예상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채권 투자를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매력적이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야 근데 마 대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라고 네. 말씀 많은 분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드리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의 물가 기대 인플레 우려감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 영어로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논거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일시적 인플레, 중장기적 디플레냐 근거가 뭐냐? 예, 물어보면? 맞습니다.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좀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미국 금리가 제약적 레벨에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어요. 예. 즉 뭐냐면 만약에 브레이크를 계속 푸는 상황에서 물가 기대가 올라가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나 많은 시장 관계자가 물가 금리가 좀 올라갈 거라서 다들 마치 불이 날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높게 잡고 있는 건 오히려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개연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1970년대입니다. 네. 1970년대는 현재랑 경제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 세계 인구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급증하고. 이번에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줄고. 가장 중요한 건 스태그플레이션 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고유가가 됐잖아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그렇죠. 에너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미중 간 또는 전 세계 미국과 ex-USA가 붙으면서 어떤 상황에 유가가 폭락하고 있죠. 그래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 경제가 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환경에서는 일시적 촉발될 수 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디플레이션 구조적인 거. 네. 그러니까 참 걱정되네요. 그렇지만 이제 물가가 좀 적절하게 통제가 된다면 물가 급등, 디플레이션, 합성어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경기는 나빠지지만 네, 물가가 어느 맞습니다. 정도 지금 사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는 조금 그렇죠.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 그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과 재반적 환경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예. 결국은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이나 미국 소비자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고 결국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의 소비가 줄게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네,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로 간다는 게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미국 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관세로 인해서 우리 국채 시장도 변동성이 큰데 그쵸. 우리 시장 전망은 어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한국 국채 말씀드린 게 아주 쇼텀이 아니라 적어도 한 1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말씀드리면은 거다. 네. 일단은 우리가 현재 많은 분들이 관세 전쟁을 얘기하면서 미국만 포커스하는데 네. 반대편에 ex-USA, 차이나, 중국, 한국, 유럽을 보면은 예. 특히나 한국을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이쪽 반대 진영은 제가 영어 표현이 그렇지만은 확실한 디플레이션 방향입니다. 확실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래요? 그냥 확실한.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뭐 0%대 얘기 나오니까 물론 이제 성장률이 개인적 견해일 수 있지만 예.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관세를 하면은 우리가 반대로 보복 관세를 만약에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은 물론 쉽지 않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영향과 성장률 영향을 보는데 먼저 성장률 영향을 보면은 한국 예시를 들면 한국이 미국으로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한국 주력 품목인 자동차나 반도체가 이전보다 어쨌건 간에 데미지를 받을 것이고 큰 타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니까 경제에는 부정적인 거는 명확해지고 자 물가 보시죠. 물가는 우리가 같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물건을 딱히 가져오는 게 없죠. 그래서 네. 수입 물품의 인상에 따른 관세 영향이 별로 없고 특히나 한국의 수입 품목 1위는 뭐냐면 석유입니다. 원유. 네. 그래서 지금 양국 간에 전쟁이 붙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격화될수록 유가가 더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한국 물가도 오히려 아래쪽이고 경제도 아래쪽이면 이게 합성이 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 제외한 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한국 네.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채권이 매력적이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채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의 어떤 밝은 면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상하 관세로 미치는 채권 시장의 영향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경환 GB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